미국이 북한을 접수평정하는, 그게 뭐 접수평정이 처음부터 그냥 막무가내로 치고 들어가서 접수평정을 하던, 북한 안에서 무슨 내부 사단이 일어나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그걸 명분 삼아서 들어가던, 결국 북한에 지금 미국 들어가는 판에 뭐 폼페오랑 뭐 비건이랑 해서 저기 문돌이 죄송합니다. 그 무슨 외교 관리들에서 이렇게 무슨 한 50명 짜서 들어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 제대로 들어갈 땐 군대로 들어간다고요. 접수평정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접수평정하러 미군이 들어갔을 때 중국과 직접 교전의 위험성이 컨트롤돼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중국이 예를 들어 중국군이 저거 넘어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둘이서 야 그러면 너희 저기 어떻게 나중에 철수할 거야? 너희가 지금 그 금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 너희 핵무기 저거 다 드러낸다는 보장해. 미사일 다 드러낸다는 보장해. 그거 너 지금 안 드러냈잖아. 그다음에 거기 있는 북한 사람들 먹여 살려. 일단.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유엔에 가서 같이 얘기하자. 혹은 협상국으로 얘기해서 미국은 이렇게 출수하고 너희는 이렇게 철수하고 그다음에 이 북한 지역은 여차저차 하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게 협상이 잘 안 되면 둘이 가끔 싸움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러나 싸울 때 야, 그 서로 본토 대 본토에 이건 하지 말자 이거지. 그럼 너희 죽으니까 미국은 너희 죽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국 보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저 상태에서 중국이 무슨 깡다구가 있다고 거길 밀고 내려와요. 못해요. 미중 경제정쟁에서 완전히 손발이 묶여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가는 중국으로 저기 들어가는 저기 석유 끊고요. 이 석유 지금 예를 들어서 아마 사우디에서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 사우디는 아람코니까 아람코는 주식의 50%가 미국이에요. 그냥 끊어요. 그 다음에 이란인데 이란은 지금 경제 제재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재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중국행 원유 딱 끊어버리면 끊기는 거예요. 그거. 서울 끊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식량 끊겠다고 나서고 중국에 나머지 한 5, 600억 불 남아있는 거 2천억 불 좀 더 남아있죠? 5, 600억은 아니고 한 100억 불 정도 남아있는 중국 상품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 때리겠다 그러고 중국 금융으로 국제금융사회에서 중국 밟아버리겠다 그러고 이러는 판에 중국이 어떻게 머리 들고서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오냐고요. 서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직접 교전으로는 그러니까 미중 간의 직접 교전으로 에스컬레이트 되는 그걸 제어할 수 있잖아요, 서로. 그 다음에 북한이 제가 세뇌 탈출해서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북한의 2,500만 주민이 자유와 개인 존엄과 시장 원리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서 급속한 속도로 번영을 해간다. 그러면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14억 명 중국인의 정치 심리를 바닥서부터 흔드는 거예요. 야, 자유가 좋은 거야. 개인이 좋은 거야. 공정시장이 좋은 거야. 이거를 목도하게 되잖아요. 중국인들이. 셋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와 자유민주 사우스코리아로 이어진 두 개의 자유민주 코리아로 이어진 자유민주 국가연합 코리아 유니온이 생겼다. 프리코리아 유니온이 생겼다. 그러면 미국은 완전히 동북아시아에 완전히 말뚝 박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자유민주 사우스코리아의 남쪽 해안 지질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된 지역 중에 하나인 지금 고흥에서부터 저 충무까지 앞바다에 그중에 어느 한 지역에서 LNG 허브 기지 딱 만들어 놓고 미국 셰일가스 LNG 실어다가 그걸 허브 삼아 가지고 뭐 한국에도 팔고 중국에도 팔고 일본에도 팔고 타이완도 팔고 얼마나 좋아 자기들한테. 우리한테도 좋고. 아니 미국 셰일가스 허브 기지인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핵무기 100개쯤 1000개쯤으로 무장한 거랑 똑같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인류 문명의 보편적 가치를 위한 행위잖아요. 아니 그게 2,500만짜리 아우슈비츠인데 그거 해방시켰다는데 그거 보고 나쁜 짓이라고 하려면 누가 있냐고. 그 다음에 지입으로 작년만 해도 북한이 공식 발표가 그거 아니에요. 리용호 같은 놈이. 야, 더티밤. 그러니까 핵 방사능 자살 테러로 해서 그거 짊어지고 가서 미국 뉴욕이나 워싱턴 도심 한가운데서 터뜨렸을 때 그때 피해는 바로 미국 너희한테
가는 거고 그때 책임은 너희한테 있는 거야. 우리 안 알아줘서 우리가 거기까지 내몰리는 거야. 수이사이드 밤을 얘기했다고요. 뉴클리어 수이사이드 밤을. 외무장관이란 놈이. 아니 지들 입으로 다 그렇게 떠들어놨는데 워싱턴 불바다에 뉴클리어 수이사이드 밤, 뉴클리어 자살 핵폭탄 이를 지들 입으로 떠들어놨는데 그거 문질렀는데 누가 뭐라 그랬냐고요.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란 쪽, 시아 쪽, 그쪽, 또 그 다음에 수니의 시리아 같은데 여기다 북한제 무기들 쓰잖아요. 걔들한테는 거의 겁에 질려서 오줌 쌀 일이죠. 미국에 바락바락 대들면서 핵과 미사일을 무장을 했고 중국의 그 철통 같은 그 보호망 안에 있던 나라를 미국이 쳐들어가서 2,500만짜리 규모로 그냥 하루아침에 문질러 버리는 거 보면 오줌 싸죠, 당연히. 그래서 6가지 이유로 보면 북한이 미중 대립이 어떤 임계치를 넘어서 한번 진검승부로 땅 하고 불꽃을 튀겨야 되는 그런 무대가 필요하게 될 때 북한이 최상의 후보지가 된 거예요. 북한이 최상의 후보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후보지로 몰아간 게 감사하게도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워낙 황당하게 개겨버리니까 저 북한 체제 그냥 내버려 두면 남북 간에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들어와서 서해는 중국의 내해가 되고 미국은 떨려 나가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문재인이 스스로 다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문재인이. 문재인 정권 황당해요. 강경화가요. 입 바른 소리 했어요. 제가 한 말이랑 똑같아. 북한 핵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다. 오케이, 말씀 잘했네. 제가 세네터출에서 해온 말이랑 똑같네. 문제가 뭐냐? 아니 글로벌 문제라는 거 아는 것들이 한미동맹 작살내고 국제공조 작살내고 나홀로 평양 가서 김정은 붙잡고서 브루스 땡겨요? 강경화 당신 백두산 거기 천지까지 기어 올라가서 뭐 남들은 다 그래도 정장하고 있는데 겁대가리 없이 거기 성지인데 그 집 그 도살자 가문에 성지에 간 여자가 라이방 끼고 베이지색 기지바지 입고 뭐 잠바떼기 하나 걸치고 당신은 저기 북에 걸리면 총살이요, 총살. 내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강경화 씨 잘 들어. 통역당이 60년대 그 무시무시한 데 아니요. 거기서 북에서부터 달러하고 박격포 기관총까지 받은 집단인데 거기서 북에 연락책을 하나 보냈다고. 근데 보낸 상태에서 통역당이 검거가 됐어. 그러니까 못 내려올 거 아니야. 그 이름이 뭐더라? 이 누군데? 그래가지고 북에서 그 남쪽 관리하는 그 통일전선 사령부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통전사 사람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그 식당 앞에 붙어 있는 김일성 사진을 보고 야, 저 양반 참 잘생겼네. 그 말 했다고 이거 당했는데. 왜냐? 그때 명분이 뭐냐? 이 땡땡 말한 우리 위대한 수령님이 썩은 매판 부르조아지 양반이야? 우리 수령님이 양반이야? 그래서 이거 당했어요. 이 얘기는 누가 했냐? 통전사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부인이랑 딸 2명 남겨두고서 다시 이쪽으로 튀어나온 오길남 박사가 저한테 해줬어요. 강경화 지금 겁없는 짓한 거야, 당신. 거기 그 도살자 가문의 성지인데 거기에 남들은 넥타이 차고 저기 다 오바 입고 그 다음에 김정숙도 그렇고 저기 누구야 저기 저 집안의 리설중가 뭔가도 그렇고 다 그 스커트에다가 제대로 된 구두 신고 갔는데 당신 혼자만 뭐 이상한 그 야리꾸리한 단화에다가 베이지색 기지바지에다가 뭐 이상한 어디 아주 여기서 보면 야시시한 그런 그 잠바떼기 걸치고 라이방 끼고서 지금 당신 어디에 다니는지 감을 못 잡지? 그러고 외무장관이야? 외국서 오래 살아서 영어로 혓바닥 좀 돌아가면 외무장관이야? 어디 그냥 배운 거 없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아니, 전 강경화 아까 그 말을 보도를 보고 말은 맞잖아요. 제가 항상 해온 말이거든. 북핵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미국의 문제고 글로벌 문제고 인류의 문제다. 그러니까 미국과 인류와 글로벌 시스템이 북핵을 해결하는 걸 우린 잘 협조해 줘야 된다. 그 말을 했잖아요. 강경화가 이거는 인류의 문제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세계의 문제다. 오케이. 아니 인류의 문제고 세계의 문제인 거 아는 것들이 한미동맹 작살내고 국제공조 개판 치면서 유엔 제재 다 개무시하고 기어 올라가서 그리고 브루스 땡기고 돌아다녀? 지 말에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제가 그래서 오늘 아까 열받았어요. 이제 열 그만 받고 아유 뭐 그런 여자 때문에 열받을 거 없죠. 참 이거 황당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진짜 전 그 뇌구조가 이상해. 진짜 MRI로 한 번씩 다 찍어보고 싶어요. 자, 해킹칩은 차이나 아젠다를 지금 추가를 한 거예요. 미국 중간선거에. 이거가 중요합니다. 10월 4일까지 미국 중간선거는요. 아젠다 싸움이에요. 이 트럼프 공화당 쪽은 마가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듭시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계속해서 전국 순회하면서 주말마다 마가 집회 열잖아요. 그에 반면 제 쪽 애들은 저쪽 어디지? 저기 민주당 애들은 키카예요. 얘들은 키친 폴리틱스, 키친 디스커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이분이 다 뭐 조금 지역구 선거들이잖아요. 제일 큰 게 상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원이고 하원은 435명이나 뽑으니까 하원 한 선거구당 평균 투표자 수라는 게 불과 한 22, 3만 밖에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이 아마 2억 명이 안 될 거예요. 유권자가. 그래서 40%가 투표한다 그러면 1억 명 정도 투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원이 435명이니까 한 선거구당 투표자 수라는 게 불과 한 20만 명 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역사회의 이슈를 다룬다. 우리 지역에 뭐 하수도 어떻게 놔야 되고 상수도 어떻게 놔야 되고 학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취업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키친에서 부엌에서 아줌마들끼리 소곤소곤 혹은 남편들 부엌일 도와주면서 소곤소곤. 그게 민주당의 이번 선거 컨셉이에요. 키친 팔라틱스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연방 대법원 판사 지명자 카나버. 이 사람이 35년도 더 전에 10대 중반에 파티장에서 동료 여자애를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 여자애를 성폭행하려 시도했었다. 라는 미투를 또 띄웠다고요, 이번에. 근데 미투 본부에서는 그걸 받아주지 않았어. 왜냐면 시간 장소가 특정이 안 돼요. 그 파티가 어디에 있어, 언제 어디라고 얘기도 안 되고 또 그 여자가 말한 거기에 누구도 있었다란 다른 여자는 자기는 카나버 기억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 그러고. 그러니까 30몇 년 지나가지고 시간 장소도 특정이 안 되고 아무것도 특정이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또 한국 기레기들은 또 카나버 떨어진다. 카나버에 이제 공화당 아마 상원 인준 통과할 가능성이 큰데 또 그냥 박수를 치고 난리예요. 황당한 거죠. 그리고 뭐 미국 곳곳에서 카나버를 반대하는 법률학자들 서명이 있었다고. 아니 미국의 대학이 몇 개인데 그까지 법학자 전공한다는 것들 1000명이 서명하면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반대 시위에도 1000명이. 자기 제자들 끄고 나와서 한 100명만 모이면 제자를 끄고 나오면 1000명 되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실은. 그리고 그 사람들 성명 내용을 보면 카나버가 성폭행법일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임명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지난주인가 있었던 카나버의 그 상원 청문회 자리에서 카나버의 그 답변 태도가 불량하니까 임명하면 안 된다예요. 이런 황당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저래서 키카라 그래. 키카. 쟤들 전략은. 그래서 10월 4일까지 공화당 트럼프의 마가 전략과 민주당의 키카 전략으로 부닥쳤는데 저는 그때도 저건 마가 전략이 아젠다에서 제대로 설정한 거야. 지금 어차피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라는 그 애국심에 바탕한 국민운동이 트럼프의 그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로 다 모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슈가
그 브랜드 그냥 걸고 나가서 그래 평가받는 게 맞아. 저건 마가 전략이 맞아. 공화당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슈 그 싸움의 그러니까 아젠다 이슈 설정에 있어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마가를 이슈로 한 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10월 4일 날 발표된 트럼프 지지율이 한 달 사이에 10%포인트가 늘어가지고 50%로 발표됐다고 지금. 원래 40%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0% 발표되고 있어요. 저러면 트럼프가 역대 지금 저기 받아온 지지율 중에 제일 높은 범위에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10월 5일 날 한국 날짜 기준 바로 요번에 아까 칩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차이나를 계속 공격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공화당은 어떤 선거 전략이냐. 마가를 베이스에 깔고 중국과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도한 짓을 저질러서 우리가 중국을 지금 혼내주고 있습니다. 이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플러스 차이나 전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전쟁 중이면 사람들이 결속하거든요. 전쟁 중이면 결속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민주당은 키카 하고 있는 거고 카나보 저 성폭행 범일지도 모를 사람을 왜 상원 저기 그것도 35년 전 10대 중반에 했을지도 안 했을지도 모를 사람을 왜 대법원 판사로 임명하냐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자빠졌다고요. 이게 아젠다 싸움이 되냐고요. 저는 그래서 아마 10월 5일 이후로 오늘부터 이제 미중 전쟁에 대한 이슈 파이팅이 중간선거의 중요 아젠다로 급부상하면서 이 중간선거 그 추이 두 가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네릭 밸럿 폴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개무식한 여론조사인데 그래도 계속 하면은 그 추세를 보면 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짜고짜 그냥 전화해서 요번 선거에 지금 뭐예요? 상원도 뽑아야지 어떤 데는 35군데는 그러니까 17개 그러니까 상원도 뽑아야지. 그다음에 하원도 435명 뽑아야죠. 상원은 35명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지사 선거가 걸린 데가 한 3, 40개 돼요. 주지사 뽑아야죠. 그다음에 주의회 선거 걸린 데도 또 한 3, 40개 돼요. 주의회 뽑아야죠. 주의회 중에 어떤 데는 상원, 하원 둘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상원, 하원 돼 있는 데는 주상원의원, 주하원의원 다 뽑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각급 선거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중간 선거에. 자, 이런 상태에서 전화 띡 걸어서 이번 선거에 공화당 찍으실래요? 민주당 찍으실래요? 그게 어느 자리에 누구라고 후보 얘기 안 하고 공화당 후보 찍으세요? 민주당 후보 찍으세요? 이거를 지네릭 밸럿 폴이라 그래요. 이 지네릭 밸럿 폴에서 지금 공화당 트럼프 쪽에 한 10%포인트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지네릭 밸럿 폴 쪽에 이 지네릭 쪽에 추세가 어떤지 또 트럼프의 추세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한 20일쯤 지나면 각 선거구별 추세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 되게 판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중국과의 대립이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트럼프 공화당한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일종의 미중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되면 결속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상황이 이제 막 치닫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의 이제 그 세뇌 탈출을 보고 굉장히 미국 의존적이다 라고 하시는데 저 그렇게 미국 의존적 아니에요. 제가 미국 의존적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아야죠. 근데 이런 세뇌 탈출 계속 하는 건 왜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뭐 저는 또 이선본이라는 조직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아직 공개할 때는 안 됐지만 지식인 네트워킹 운동도 좀 깊게 관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의존하고 그냥 넋놓고 있자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일의 성격 자체가 북핵과 북체제 자체도 글로벌 질서 속에서 만들어지고 합리화되고 존재 근거가 주어졌던 체제라고요. 냉전 때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는 미국, 중국의 파트너십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중국의 위성국가로서.
그러니까 이 글로벌 체제가 지금 그러니까 세계 질서 혹은 글로벌 시스템이 어떻게 선회하냐에 따라 가지고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기본 상수가 나와버려요. 그 상수 위에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가 결정된다고요. 예를 들면 닉슨 키신저가 한반도를 중국을 적대시하면 안 되고 중국을 묵인해야 되고 반공 경험을 우리가 다시 재정립하든지 혹은 반공을 아예 망각하든지 하는 상태로 밀어넣어 버렸잖아요. 한국전쟁 6.25죠. 영어는 코리아노지만 우리 물론 6.25에 130만 명을 파병해서 20만 명이 죽고 40만 명이 부상당하게 한 그런 우리의 주적, 중공을 중국이라고 이름 부르게 만들고 중국 대사관을 갖고 있던 중화민국을 타이완으로 격화시키게 만들고 중국 대사관 뺏어갖고 중공에 주게 만들고 이게 다 미국이 세계 질서 다시 짜게 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 우리 죽는 자리에 들어간 거라고요. 그 죽는 자리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어나질 않고 유신을 해서 체제를 보호해내고 경제발전 급속하게 이뤄내고 그다음 80년대 또 한 번 경제발전 급속하게 이뤄내서 우리는 올라섰죠. 단지 그 와중에 반공 경험, 6.25 경험을 승화를 못하고 물질주의로 함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들이 그 정신을 다 차지하고 엉터리 정신으로 온 세상을 오염시켜 놓고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세계 질서에 의해서 주어진 토대는 못 벗어나요. 그 토대 위에서 뭘 지을 수 있는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세뇌 탈출은 세계 질서가 한반도, 북한, 남한에 대해서 어떠한 토대를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다시 개돼지가 될 거냐 아니면 사람다워질 거냐. 한국인의 정신이 비약적으로 각성할 거냐 못할 거냐 그건 우리 선택이죠. 우리 할 나름이죠. 자,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